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긴 했지만 서로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부도 처리가 확실시되자 어느 날인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나요? 소위 말하는 위장 이혼이었죠. 처음에 전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도 있는데 이혼까지 하면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애들 때문에 더 이혼을 하려는 거라고 하더군요. 금융권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올 거고 사채업자들이나 빚쟁이들도 툭 하면 찾아와 괴롭힐 텐데 한창 자라는 애들이 그런 꼴을 보고 살아야겠냐고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 뜻을 따랐어요. 혹시 빚쟁이들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몇 년은 떨어져 지내자. 내가 자리 좀 잡으면 연락할게. 애들 양육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이 말을 끝으로 남편과 헤어졌어요.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집이라고 해봐야 실상은 오빠네 집이었지만요.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네가 친정에 들어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올케 언니한테 눈치도 보이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친정살이가 시집살이보다 더 불편했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 둘 딸린 시누이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어요. 저라도 싫죠. 그래서 오빠랑 올케 언니랑 상의한 끝에 오빠네가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면서 전에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었거든요. 마침 전세 기간도 끝나서 집 문제도 해결이 됐고 올케 언니도 힘이 들었는지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 뒤 남편과 다시 합치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제가 모시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들 만족스럽게 결말이 난 거죠. 전 당장 일을 구해야 했어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라곤 남편과 헤어질 때 남편이 마련해준 500만 원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엔 갈비집에 나가 서빙을 했고요. 주변에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런 몸 쓰는 일을 해야 하냐고 좀 더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말이 쉽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자리가 경단 여인 절 위에 존재할까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힘든 거, 창피한 거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내 새끼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기세였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일하던 백화점 매장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 옷을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인데 오픈 당시엔 그런 쇼핑몰이 흔치 않아서 생각보다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현재 규모도 좀 커져서 직원을 열어두고 있다고요. 친구는 제 사정을 듣고는 괜찮다면 자기네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다들 주부들이라서 애 키우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상황을 아니까 편히 봐가며 일하기도 좋다고요.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고 월급이 셌죠. 저는 더 고민할 거 없이 친구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일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얼마 뒤엔 직원들이랑 다들 친해져서 언니 동생하며 지내게 됐고요. 그렇게 2년쯤 지나자 다들 식구처럼 친해져서 애들 학원 픽업도 같이 하고 서로 쉬는 날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나 놀이공원도 같이 다니곤 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생겨 그런가 아이들도 구김살 없이 잘 자라줬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여름 히트 상품 덕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은 직원들은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 항공권부터 렌트카, 숙소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다들 들떠서 힘든 줄 모르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들뜬 얼굴로 항공기에 탑승을 했죠. 그런데 앞자리에 떡하니 남편이 앉아있지 뭐예요. 게다가 젊은 여자랑 함께요. 큰애는 못 보고 지나쳤지만 작은 아이가 아빠를 보곤 아빠! 하고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냉큼 고개를 돌리더군요. 작은 애는 자신을 외면하는 아빠를 보곤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 좀 들어갑시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 뒤로 탑승객들이 줄줄이 뒤따르고 있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전 일단 작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보니까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를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탑승하는 사람들을 뚫고서 말이죠. 그 바람에 기내가 소란했던 거예요. 승무원은 남편과 여자에게 주의를 주며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자 대충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속았다는 걸요. 남편과 여자는 기어이 기내를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잡을 수 없었죠. 제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아이는 연신 아빠를 찾으며 칭얼댔고 상황을 모르는 큰아이는 그래도 자기가 형이라고 동생을 달래더라고요. 아빠는 백밤 자고 온댔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야지. 뚝. 순간 울컥했어요. 어린애들은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보고 싶은 마음도 참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라는 인간은 제 자식도 버리고 젊은 년이랑 저러고 있다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메일을 보는 즉시 전화하라고요. 그날 밤 메일 수신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제 메일을 읽긴 했던데. 하지만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전화는 없었죠. 저라는 사람은 감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라 직장 동료들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그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다들 걱정한다고. 전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의 부부 일이라 끼어들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너 내 남편한테 당한 것 같다. 업체에 부탁해서 한번 알아봐. 더 늦기 전에. 저 역시 내심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곤 업체를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어요. 역시나 예상이 맞더군요. 남편의 회사 사정은 부도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고의로 부도를 냈던 거예요. 직원들 몰래 엄청난 돈을 다 챙긴 뒤였고요. 그리곤 상간녀한테서 낳은 딸의 출생신고 때문에 서둘러 저와 이혼을 했던 거였죠. 위장이혼이라고 속이고선 말이에요. 현재 근교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사 결과를 듣는 내내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연놈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순간일 뿐인데 그보다는 남편과 상간녀한테 평생 기억될 상처를 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알아보니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더군요. 하나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전 두 가지 모두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 헤어질 땐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됐죠. 하지만 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유사한 경우로 남편의 은닉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전 남편이 위장이혼을 종용한 거라 그분보다 조금은 더 유리했죠. 먼저 저는 남편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남편은 분명히 자리를 잡으면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결심한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죠. 그러자 얼마 뒤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요. 남편은 상간녀와 둘이 나왔더군요. 제 앞에서도 두 인간은 뻔뻔스럽게 여보 당신이라 부르며 부부 행세를 톡톡히 했어요. 그리곤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봉투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신한테 주는 위자료야. 이미 알아봤겠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걸어봤자
받을 수 있는 건 1000에서 2000 남짓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당신 처지를 생각해서 통 크게 2천만 원이나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건 애들 양육비야. 2년치 밀린 거랑 1년치 선불금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인터넷에 내 신상 올리는 건 그만두고. 그거 내가 걸자고 들면 당신 나한테 소송당할 수도 있어. 남편은 3,6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거지동냥하듯 제 앞에 툭 던지며 거들먹거렸어요. 아, 그리고 재산분할 거는 사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말이야. 나도 이 사람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줄 돈이 없네. 번들거리는 쌍판떼기를 들이밀며 징그럽게 웃는 남편을 보니 침을 뱉어주고 싶었지만 사소한 행동으로 큰일을 망칠 수 없어 꼭 참았죠. 그래? 근데 그 집 당신 돈으로 산 거잖아?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수표엔 각각이 고유 번호란 게 있어. 당신 회사에서 돈 빼내면서 숨겨뒀던 수표. 그 수표로 산 집이던데? 게다가 이 여잔 당신이랑 살기 전까지 카드빚에 사채빚까지 재정이 개판 5분 전이었고 말이야. 그런 주제에 10억이 넘는 집을 무슨 수로 사니? 지 빤스 한 장 사입을 돈도 없는 년이. 설마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받았다는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 하려는 거면 지금 당장 넣어둬. 그런 개수작에 넘어갈 애가 아니니까. 당신도 알지? 나 당신보다 학벌 좋은 거. 그 학벌은 돈 주고 딴 거 아니야. 니깟 놈이 안 돌아가는 짱구 좀 굴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양인데 어림없어. 게다가 당신 은닉재산은 이미 똑똑한 내 변호사들이 10원짜리 한 장까지 탈탈 털은 지 오래야. 그 사람들도 많이 털어내야 수입료를 더 받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털었으니까 꼴값 떨지 말라고. 여보, 그럼 우리 다 털리는 거야? 어떡해, 우리 집 저 여자한테 먹히는 거냐고. 상간녀는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남편을 잡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며 아 시끄러. 이봐. 아니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나 혼자 살자고 이런 거 아니잖아. 누군 내 손으로 내 회사 부도 내고 싶었겠냐? 사실 가만두면 전보다 못해도 굴러갈 수 있는 회사였어. 근데 내가 다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고의로 부도까지 내가면서 돈 챙긴 거 아니냐고. 피 같은 내 회사 나도 피눈물 흘리며 날렸다. 그런 내 노고도 좀 알아주라. 어? 나 이 돈 내가 먹으려는 거 아니야. 다 우리 아들들한테 남겨주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 뜯기지 말고 우리끼리 정리하자고. 뭐? 당신 왜 저 여자가 당신 여보야? 여보는 나지 나. 법적으로도 내가 당신 아내라고. 그리고 왜 당신 돈을 저 여자애들한테 줘? 우리 딸은? 당신 딸은 어쩌고? 돈 얘기가 나오자 상간녀는 본색을 드러내며 성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이 옆편네야.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상황은 막아야지.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그니까 입 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 지들만 사는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들러붙어선 물고 빨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이젠 세상이 지들 뿐인 것처럼 싸우기 바쁘니. 됐고, 애정 싸움은 니들 집구석에 가서 하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볼게. 아참, 당신 고의로 부도낸 건 확실하지? 미리 돈 챙기려고 말이야. 그렇다니까 몇 번 얘기해. 고마워. 녹음이 잘 안 됐을까봐 확인차 물어본 거야. 아, 나 이거 다 녹취했거든? 아무래도 소송 거는데 당신 확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법정에서 봐. 그리고 그쪽도 고마워요.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저런 남자를 대신 치워줘서. 내가 참 그쪽한텐 고맙고 미안하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송인데 내 녹취가 필요해? 여보, 여보! 남편은 애타게 절 불렀지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빠져나왔어요. 이 소송 과정에서 남편으로 인해 줄도산을 맞았던 하청업체 사장님들과 제대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던 전 직원들 몇몇과도 연대에 형사고발까지 했고요. 제가 녹취한 파일을 경찰에 넘기자 하청업체 사장님과 전 직원들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군요. 이 사람들도 저처럼 남편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들이다 생각하니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현재 남편에 대한 소송건은 진행 중이에요. 증거나 증인은 차고 넘치니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더군요. 사실 승소야 뻔한 일이라 걱정은 안 돼요. 제 걱정은 오직 아이들 뿐이죠. 아직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나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간 아이들도 오늘의 제 행동을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회사 동료들은 이렇게 된 거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이참에 새 인생 살라더라고요. 그딴 놈 일찌감치 잘라낸 것도 제 복이라며 그래도 남들은 돈도 못 받고 헤어지는데 돈이라도 챙기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네,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도 생기고 좋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상처는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그래서 가정까지 꾸렸던 남자인데 제가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에 울고 사람에 속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